네, 이제 월가 예. 빅샷들과의 대화인데 빅샷이라고 하면 정확히 뭐 어떤 의미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큰 거물이라고 해야 돼? 거물? 예, 거물. 예. 월가를 움직이는 그렇죠. 이런 분들과의 이제 예. 대담이 시작이 됐는데 예. 어떤 분들이 지금 있죠? 세 지금 정도가 예정이 저는 돼 뭐 있죠. 이 요번에 세지포에 네. 정말 굉장한 그 찬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세 분을 모셨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블랙스톤의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마 스티븐 슈워츠먼 예. 블랙스톤의 CEO죠. 예, 블랙스톤이라는 회사는요, 네. 세계 최대 사모펀드 회사는 PEF라고 하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네네네. 예, 세계 최대, 하여튼 그 세계에서는 뭐 그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정도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신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 CEO도 마찬가지.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 예, 통상 우리나라처럼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데들 네네네. 세계 최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그룹도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시는데 금융시장의 비즈니스맨들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세계 3대 자산운용.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이 캐피탈 그룹 그 비즈니스맨들하고 네. 비즈니스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손으로 꼽는 네. 세계 최고의 사모펀드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CEO들 그리고 네. 창업자들을 화상으로지만 어쨌든 연결했다는 건 굉장히 네네네. 이 세지포가 애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현재 이 행사의 진행은 이스트 스프링스, 예. 스프링 자산운용의 예, 박천웅 대표인데요. 박천웅 박천웅 대표도 모건 스탠리 서울에서 아마 일을 했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미래에셋에도 일을 한 업계 굉장히 정평이 있는 네. 금융인이죠. 음. 예. 자, 과연 어떤 노틀담 대학에서 아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학까지. 네, 뭐 그 정도는 다 우리 업계 사람들이니까. 네. 이제 가장 뭐 아마 첫 질문부터가 6개월 이후 정도면 백신이 나올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경제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통화 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뭐 3프로 TV에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예. 결국은 경기 부양에 많이 힘을 좀 쓸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아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세상 이치라는 게 다 작용 반작용 아닙니까? 네. 사실 이제 이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게 큰 작용이 일어난 건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제 하나를 꼽으라면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네. 과감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 아니에요? 음. 예. 그게 과연 유동성으로 나타난 거고, 네. 그리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대결을 한 거죠. 지난 3월 이후부터 누가 이겼어요? 일단은 뭐 유동성이 이긴 거죠.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 유동성의 주인이라고 하는 원천이라고 하는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가 사실 향후 경제 혹은 특별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네. 가장 큰 관건이다 이런 이제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전 세계에 돈을 움직이는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쭉 한번 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 중이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미국의 대선이 이제 11월 3일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을 뽑는 이 대선이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선거다. 저는 그렇게 개념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세계의 어떤 질서를 만들었던 세계화를 부정하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의 임기를 끝나고 다시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는 세계화의 반작용, 반세계화에 대한 본인의 정책에 추인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선택이 만약에 트럼프를 한 번 더 하자는 얘기는 오케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당신의 슬로건 반세계화에 우리가 추인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질 미국과 전 세계의 관계 설정, 네. 특별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
그 안에서의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포지셔닝 이런 게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선거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네. 세계화로의 회귀가 미국 사람의 표심인지 아니면 반세계화로서의 더 진전이 미국 네. 사람의 표심인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결판이 나겠죠. 전 굉장히 세계 중요한 선거가 전 세계 경제에도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우리 네. 경제에도. DL 시장은 뭡니까? DL? DL 시장. 아, D를 아마 이렇게 쓰신 건가? 예. 하여튼 뭐 아마 이게 통 번역상에 네. 축어를 써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군요. 네. 네. 이분들은 뭐 수백 뭐 수백억 수백억 블랙스톤이요. 네. AUM이라고 하네요. 총 운용 자산 규모로 해서 네. 우리 돈으로 한 590조 정도. 우리 1년 예산보다 많네요. 그렇죠. 와. 예. 대체로 우리 국민연금 수준이네요. 아니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 더 놀라운 거는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네. 이 어떻게 보면 경영학, 경제학 한 사람들은 사실은 골만삭스나 모간 스탠리 같은 데들보다도 블랙스톤 같은 데 들어가고 싶어 하죠. 아, 그래요? 예. 아, 돈을 너무 많이 주는군요, 연봉이. 갑이잖아. 아, 여기 이제 돈을 투자하는 데니까. 네. 골만삭스, 모간 스탠리가 찾아가는 데죠. 아, 그렇습니까? 오파 좀 주세요, 형. 이런 데죠. 어.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막 현물 주식 트레이딩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지분 투자라든지 뭐 이런 딜을 많이 하는 회사죠. 네네네. 네. 지금 말씀은 아마 농산물 관련된 어떤 뭐 기업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무슨 귀리 같은 거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생산하는 회사인가 봐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예. 이게 뭐 상호 투자라는 것의 특징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로서는 아직은 뭐 조금 충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아마 이 회사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모양입니다. 그 뭐 귀리 생산하고 하는 회사가. 네. 사실 이제 이 글로벌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예, 글로벌 기후 변화, 그죠? 아, 기후 변화. 예, 올 여름이 사실 정상적인 여름이었습니까? 정프로? 올 여름이요. 아주 비정상적이죠. 계속 비가 왔죠. 비가. 예, 계속 비가 왔어요. 예. 그리고 그 시베리아가 38도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휴.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진행이 네, 된다는 네, 네. 거죠. 그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어. 사실 식량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기후의 변화는 네네. 작황에 가장 영향을 빨리 주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도 이제 볼라틸리티라고 하잖아요. 변동성. 네. 근데 기후라는 건 아주 천천히 변하는 건데 그 변화의 속도가 높았을 경우에 사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네. 식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아, 이 회사가 예. 블랙스톤이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꽤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블랙스톤이요. 네. 엄청 투자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예. 제일 꽤 큰 저 쇼핑몰 여기가 지금 예. 투자를 하고 있대요. 예. 한국에 대한 투자를 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고요. 170억 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20조. 정도를 이미 네. 투자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음. 예,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한국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하나를 이미 갖고 있다고 하네요. 어. 예,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대형 제약 유통회사, 네. 패션 아이템 생산기업.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한 인더스트리라기보다는 예, 비교적 그 가치에 비해서 가격에 네. 비해서 예, 가치가 좀 저렴한 그런 회사들을 왜냐면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는 한국 사람이 보는 한국 그 보다. 인더스트리나 기업보다도 외국 투자자들이 보는 그 시각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 근데 저는 내년에 만약에 제가 저 자리에 앉으면 좀 작별 인사는 좀 스윗하게 왜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지 모르겠네요. 땡큐 딱 그걸로 끝.
이거 굉장히 어색한 거거든요. 그 뒤에다 좀 이건-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떤 경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프로님 이제 큰 행사들도 많이 이제 네. 가보셨겠습니다만 그런 여유 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한 게 네. 아닌가. 그리고 쳐다봐야죠. 그렇죠. 그분과 눈 마주치면서 대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자, 블랙록이라는 세계 네. 최대 자산운용사의 그 슈워츠만 회장을 이제 초대하는군요. 블랙록 맞죠? 블랙록은 레리 핑크인데요. 블랙록. 레리 네. 핑크입니다. 레리 핑크. 예. 좀 전에가 이제 슈워츠만이었고요. 네. 예. 여기가 자산운용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세계 거죠? 최고입니다. 상장사고요. 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음,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여기 뭐 오래된 회사인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 오래된 데네요. 네. 네. 하여튼 거의 모든 연사분들이 이제 이 이른바 팬데믹 이후에 네. 팬데노믹스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렇죠. 팬데믹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음. 계속 좀 말씀을 주고 계신데 아마 지금 얘기해주고 계신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는 좀 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한 좀 믿음이 조금 더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과학자들의 여러 협력으로 인해서 더 빠른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낙관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주고 계네요. 네. 김프로가 저기 그 레리 핑크 회장의 이름을 좀 잘못 말했네요. 막 그러면서 지금 로렌스인데 왜 레리라? 통상 우리 로렌스를 레리라고 하죠. 레리 서머스라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네. 로렌스죠. 레리 킹도 그러면 로렌스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빌 빌 클린턴이 뭐 빌이 아니게. 윌리엄. 윌리엄 네. 비렐름. 찰스 척.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이클 마이크.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영화죠. 5번 봤습니다. 아라비아의 레리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거는. 네. 대체로 이런 그 자산운용사나 이런 분들은 특히 다른 분들보다 더 좀 긍정적인 미래를 또 보시기도 하는 거죠.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대체로 다 그 미래를 긍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산운용을 다른 할 수가 사람의 자산을 운용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단기적으로 거품을 얘기하고 단기적으로 야 이건 좀 그런데 이렇게 할 뿐이죠. 경제가 우상향하고 자산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전제를 갖지 않으면 자신의 돈을 비롯해서 남의 자산을 운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증권가에 또 투자 세계에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뭐죠? 그 저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는데, 낙관론자는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비관론자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계좌를 까보면요, 계좌를 또 까야 될까요? 그렇게 부를 읽은 분들이 없어요. 비관론자는 그런 분들은 주로 인세를 받습니다. 책을 팔아서. 주로 강연료를 받죠. 근데 인세와 강연료는 큰 돈이 안 됩니다. 뭐 무슨 오바마급 아니면. 그렇죠. 돈이 돈을 버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미래를 뭐 좀 약간 두루뭉술한 질문 하나 지금 뭐 나와봤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군요. 한국이 미국이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보다 훨씬 대응을 잘했다. 당연한 얘기고요. 유럽 국가들이 저축률이 높습니까? 저축률이 높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안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럽의 소비는요, 자국 국민들에 의한 소비의 비중보다 물론 이제 비교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소비가 굉장히 많죠. 유럽이? 이탈리아, 그리스,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마찬가지죠. 네네.
관광 산업이 그만큼 중요한 소비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절연이 돼버린 거죠. 아. 단절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부 소비가 줄죠. 음. 왜? 관광 산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써줘야 그게 캐시플로우가 돼서 나의 인컴이 되고 그 인컴을 기반으로 다시 소비를 하는데 인컴이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사실 럭셔리 굿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저 매출도 굉장히 줄잖아요. 에르메스. 예. 당연히 에르메스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예. 엄청 잘 팔려요. 예. 줄 서서 사. 하필이면 분노의 소비를 그런 데다. 아, 해외여행 못 가니까. 계속 오른대요 또 가격이. 아, 이걸 예. 지금 내가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세컨핸드도 오르고 신제품 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건 일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천만 원 주고 공임이 들었다면 네. 언택 시대에는 더 많이 들겠죠. 예. 아이고, 공임 그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에. 한 땀 한 땀. 자,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로렌스 회장은 예. 지금 바이러스 퇴치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데 뭐 이거야 이제 뭐 이분도 각종 뉴스를 통해서 혹은 뭐 정보를 통해서 이제 습득하신 걸 테고 언제 바이러스 치료제 혹은 백신 나올지는 뭐 정말 언제쯤 나올까. 대체로 한 내년 여름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하던데요. 그건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백신은 네. 완벽한 백신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를 넘길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그 나라의 정치 리더십이 네. 어떤 팔리시를 정할 거냐. 다소간의 희생, 다소간의 부작용, 다소간의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이걸 하는 게 중요하냐. 네. 그렇게 해서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나라는. 네. 그런데 과연 그게 다른 나라들까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든지 어떤 네. 비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까지 확산될 건지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예요. 근데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 네. 혹은 우리나라, 일본 같은 투명한 사회 거기서 과연 아무리 정치 리더십이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백신이 일반적으로 접종될 수 있을까? 퀘스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네. 야, 이 백신 얘기를 할 때 이 청중석에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딱 찍었던 이 카메라 워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는 거죠? 센스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안철수 대표였군요. 네, 아까 그 마스크 쓴 분이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백신 얘기 하자마자 바로 안철수 대표를 찍더라고요. 네. 자, 역시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리스크가 가져올 위기와 기회를 네. 동시에 아마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온다. 근데 이제 기존의 경제 뭐 여러 주체들이 뭐 약간의 뭐 높이차가 있었지만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느 쪽은 확 성장하고 어느 쪽은 확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뭐 양극화가 됐든 혹은 뭐 절벽이 됐든 이런 것들 불균형 상황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불균형 상황에 잘 적응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마 그 얘기도 아마 지금 좀 우리 레리 회장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는 그 불균형을 네. 조금 균형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뭐 급격한 이런 피해니까 것들을 이거는. 나타나죠. 왜냐하면 사실 정치 리더십 입장에서는 네. 부유한 표도 한 표고 가난한 표도 한 표거든요. 네. 당연한 이제 결정이죠. 음.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네. 과연 그런 어떤 그 정부 사이드의 노력들이 그것을 균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점은 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불균형의 가장 첨단의 어떤 그 결정 구조라든지 어떤 그 행태를 보이는 게 네. 본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수혜를 받는 기업의 주가는 진짜 완전히 그냥 고공행진인데 네. 거기에 소외받는 업종은 추락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가, 봉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섣불리 판단하실 필요는 없겠다. 네, 네. 예. 자본은 굉장히 냉정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를 따져보면 이제 국내 안에서도 뭐 이익 보는 기업과 손해 보는 기업이 있겠습니다만 또 전 세계로 보자면 또 이익 보는 국가와 또 손해가 더 막심한 국가로 또 양국가 또 벌어질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지금 질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죠. Asset Allocation이라는 그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말씀을 하려 하는 게 바로 Asset Allocation Strategy,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네, 네, 네. 저희 전공도 저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 대체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른바 타이밍 실렉션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합니다. 네.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장기 시계열로 보면 투자 수익률에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실렉션 그 윗단계가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어떤 주식들을 이렇게 잘 배분할 거냐. 그 위에 단계가 뭐냐면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이거든요. 주식, 채권, 부동산, 뭐 네. 기타 자산 이런 것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자산 배분 전략을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라리 핑크 CEO가 지금 어드바이스를 주고 계시죠. 네. 예. 지금 이 회사는 아마 에코티나 인프라 사모펀드 쪽에 아마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배분을 잘하는 게 언제 팔고 언제 사는 그 매매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예를 들면 지금 국면에서 주식 비중이 현저히 낮고 예를 들면 다른 자산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펀드가 있다. 성적이 좋지 않겠죠. 예. 그러면 거꾸로 네. 지금부터 주식을 많이 늘려야 되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이나 지금 금융시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어떤 투자자들의 멘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태도를 봐가면서 네. 어떻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냐. 그리고 위험자산 내에서도 국가별 알로케이션, 네. 미국의 자산이 좋으냐 아니면 신흥국, 한국 자산이 좋으냐 이런 류의 큰 틀에서의 자산 배분. 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요 대체로 두 가지 이 전략을 구사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탑다운 스트래티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시 경제를 보고 이 거시 경제의 조건 하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혹은 대체 자산을 네. 적절히 분배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고 네. 거꾸로 이제 그런 게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가 바텀업입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이 철강 회사 이거는 예를 들면 유보된 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이 3천억인데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사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거시 경제 이런 거 잘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바텀업 전략. 주로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 가치 투자와 가치 투자를 근간으로 한 이 바텀업 전략과 네. 매크로한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 탑다운 전략이 어떻게 보면 컨버전, 서로 이렇게 융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어느 하나만이 답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제 자주 나오셨던 강방천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다이나믹 밸류 인베스트먼트다. 다이나믹 밸류 네. 인베스트먼트. 사업 구조가 주는 어떤 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가치의 영역으로 넣어서 봐야 된다. 근데 굉장히 오소독소한 가치 투자자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분들도 네. 많이 계시죠. 지금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네요. 네. 지금 여기에 출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아시아 쪽을 밝게 보고 있고 유럽에는 지금 뭐 새로운 기술 회사나 이런 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네. 아시아 뭐 특히 이제 한국과 뭐 중국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회, opportunity잖아요. 네. opportunity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퍼 젊은이에게 있죠. 우리가 젊진 않잖아요. 아니 기회는 노년층에 많습니까? 청년층에 많습니까? 젊은 분들에게 많겠죠. 예,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를 연령대에 딱 비교를 해보면 예, 유럽은 노년이죠. 많이 미국은 노년이죠. 장년입니다. 예. 한국은 그래도 청년. 청년은 끝났죠. 예. 중국은 이제 청년이죠. 인도는 영유아기죠. 예. 시간이 걸릴 뿐 어디가 더 업사이트가 있냐? 예, 물론 이제 그거를 기간 10년, 5년으로 잘라서 보면 여기는 오히려부터 막 그 추락하는 경제일 수도 있는데 이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수백 조를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경제가 어디냐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필요한데 그것이 신흥국입니다. 네. 그 업다운이 있을 뿐 예,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하는 건 당연히 청년과 소년들이죠. 그렇겠죠. 네. 예. 자, 이제 아마 뭐 거의 결론. 예, 50년간의 세계화라는 얘기를 지금 네. 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50년 동안 벌어졌던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부를 줬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부를 탈취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미국의 블루 칼라 중에 백인 노동자들 네. 그 대표적이죠. 그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한 게 트럼프고 트럼프는 그래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슬로건들을 내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네요. 도태된 사람들. 예, 레리 핑크 회장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강력한 세계화에 어떻게 보면 지원, 서포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단절된 사회가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통합된 사회, 연결된 사회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연결된 사회가 유리하고 분업으로 인한 효율의 극대화가 세계화거든요. 네. 예, 그런 경제가 돼야만 투자 성과가 나오겠죠. 세계화를 더 강력하게 네. 좀 가야 된다 이런 입장.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예. I believe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I'm a believer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예. 훨씬 더 강한 네네네. 예, 신념을 강한 보이는 톤이군요. 거죠. 예.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메시지가 아닌가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게감도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도 뭐 이 비슷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왜요? 저의 무게감이 아. 너무 왜소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아, 3프로 TV에서는 그래도 먹어주는. 뭐 스테이지 프로니까. 예, 레리 회장의 한마디는 뭐 제가 하는 한마디랑 비슷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다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자, 국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죠.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다고 보셔야 됩니다. 세계화를 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게 사실은 네. 세계 어떻게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지성사의 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지금 그 레리 핑크 회장도 네. 얘기하지만 밸런스 있는 세계화 국가들 간의 균형 뭐 이런 걸 네. 얘기하는데 반대쪽에서 볼 때는 그 세계화가 세계적인 불균형을 낳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경제권 안에 그 국가 안에서도 굉장히 부의 편제, 그죠? 어떤 양극화 이런 이슈는 사실 근본적으로 세계화가 준 숙제지,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만이라도 세계화의 폐해를 극복해보자라는 반세계화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큰 지금 상황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세계화다. 세계화를 통해서 부를 만들 수 있고 그 부를 적절히 어떤 정부 사이드의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분하면서 우리가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네요. 네. 아마 자, 박현웅 대표가 좋은 네. 얘기하네요. 많은 정치가들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 뭐 이 세션 같은 경우도 아마 현직
전현직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지도자분들이 많이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정책의 변화도 아마 영향을 좀 줄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뭐 지난 3, 40년 동안의 그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네. 큰 혜택을 받던 네네. 예, 경제적으로만큼은 음. 적어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반세계화의 어떤 그 기운이 훨씬 더 강화되고 공고화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아마 그때 이 반세계화가 정말 더 진전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게도 경제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네. 훨씬 더 큰 압박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 예. 자, 이제 거의 이 레리 회장의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결론에 해당된 이야기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또 기업에도 약간의 조언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고의 직원들을 두려면 예. 스마트한 인재들 영입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기업의 문화를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그 인력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전통적으로는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도 뭐 특히 아시아권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가족 경영 이게 직원도 가족이다. 네. 그죠? 평생 직장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하나를 꼽으라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는 최고의 인재를 뽑아서 최고의 자유를 주고 최고의 보상을 주되 맞지 않으면 바로 아웃입니다. 예, 예, 바로 아웃이죠. 네. 예, 그래서 저게 정말 영속 기업이 가져야 될 사람에 대한 관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견해들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볼 만하다. 그래요? 뭐 그런 얘기들도 해요. 물론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내보낼 때 굉장히 큰 이제 보상을 해주죠. 네. 그리고 넷플릭스 출신이라는 그 커리어만 하더라도 다른 회사 충분히 갈 수 있다. 왜? 최고의 인재를 뽑았. 나는 최고 인재 네. 이미 입증됐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넷플릭스의 그 CEO와 또 그런 어떤 인력 관리에 저명한 학자가 대담 형태로 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굉장히 센세이션하더군요.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그걸 만약에 우리 대기업이 만약에 실행했을 때 아주 뉴스에 많이 나올.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즉 영어로 하면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하는데요. 네. 저 생각을 우리 기업하는 분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기업은 소수의 대주주 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기업은 이해관계자들, 즉 주주, 경영자, 그리고 종업원, 그리고 거래 상대방, 그리고 국가사회 이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기에 어떻게 보면 고성장기에 어떤 그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와 최대 주주 위주의 어떤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지금 이런 그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투명한 그리고 굉장히 권한이 분산돼야지만 밸런스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뭐 3세 체제로 가면서 부역파 뭐 형제들 간에 뭐 왕자의 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스테이크 홀더스의 원 오브 댐. 그러니까 우리도 스테이크 홀더스의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연사가 소개되는군요. 네, 로버트 러블레이스, 캐피털 그룹이죠. 그렇습니다. 공동 회장입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캐피털 그룹 한국에 처음 진출할 때, 그
많은 비즈니스 저하고도 많이 했어요. 자, 캐피탈 그룹의 성함이 로버트 러블레이스 공동회장이죠. 네. 코프레지던트인데요. 완전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셨군요. 와. 예. 준비 역시 많이 하셨네. 3위가 저런 1등은 저는 그냥 앉아서 하잖아요. 이게 저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구글 회장님은 그냥 집에서 하셨구나. 그렇죠. 방에서. 예. 3위는 3위 서서 하잖아요. 거의 뭐 2등은 벌써 서서 딱 움직이지 않는데 3위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잡스급으로 하고 계신데. 준비 많이 하셨네, 이분. 예. 캐피탈 그룹이 아까 그 자산운용사라고 그렇습니다. 자산운용사인가요? 예. 예. 운용사. 예. 그래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렇죠. 네. 예. 한국의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한 10년 전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피치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펀드 상품들을 한국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기관 투자가들에게 많이 소개를 했던 그런 회사죠. 그 일에 저도 좀 참여를 했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지금 아마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란 이런 큰 상황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왜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더 좋아지고 있냐? 코로나는 도대체 계산이 안 된 거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답을 아마 로버트 러블레이스 회장이 지금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 이분. 직원들이 많이 한 거죠. 시켰으니 가겠죠. 자, 이태리, 캐나다. 초록색 브라질이죠. 예, 파란색 U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네. 이 전염병에 대한 그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이 국가 간에 굉장한 차이를 보이죠. 격차가 좀 크죠. 하루에 7만 명이 나와도 노 마스크를 쓰는 나라가 있는 나라면 대통령과 국민들이 있는 나라고 하루에 400명 나오면 전국이 다 그냥 경기를 해버리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그 개막식 섹션을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가 한 1,400회 정도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요 세션에 대한 해설도 저희가 잘 해드려야 또 아마 이걸 직접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신 분들께 도움이 좀 될 테니까 이번에 말씀을 저희가 잘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뭐죠?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경기의 순환 그리고 경기의 어떤 그 성장기가 있으면 그 조정기가 있잖아요. 그런 순환이 아니라 전염병이 왔을 때 각국 중앙 정부에서 만들어낸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재택근무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또 이 경제를 옥죄는 그런 정책을 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컨트롤러블 하다는 거죠. 경기 둔화가 된 거는 이건 정책에 의한 것이다. 자,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 대한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건 V자형이고 가장 안 좋은 거 W자형이라는 거죠. 그 중간이 이제 U자형이고요. 우리가 사실 저 W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주식시장은 이제 이미 V자로 다 올라온 상황이고 V자가 됐고요. 이건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죠.
W자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하는군요. 예, U자형 혹은 V자형. 예. 예, 자료 화면까지 준비가 되어 있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의 바닥을 아마 이 회장이 아마 확인을 좀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식과 쇼핑 이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 이제 관심 많으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데 그 변동성은 꽤 이어질 걸로 지금 이 로버트 회장은 보고 있고요. 예. 네, 재밌는 얘기를 하네요. 원래 주식시장, 그러니까 시장은 과거는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앞날만 바라보고 네. 앞만 보고 간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게 정책에 의해서 경기 자체가 꺾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책에 의해서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빨리 그 추락을 했다가 빨리 회복한 예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분의 생각은 저건 만들어진 경기 침체고 다시 컨트롤 가능한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그게 주식시장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는 네. 것 같아요. 기대감이라는 거죠. 전례가 없는 상황이군요. 예.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2월, 3월 중에는 네. 사실 이 컨트롤러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이게 우리가 대구 경북 쪽에 신천지 그게 터졌을 때, 네. 야, 저 상태에서 그죠? 수도권으로 확 되면.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우리가 하면 되네라는 그 생각. 미국도 마찬가지죠. 뉴욕 기준으로 그 한 3월 달 정도 됐을 때 네. 그 자료 화면으로 얼마나 많은 충격적인 그 영상들이 들어왔습니까, 그죠? 그 쓰레기 버리는 그 비닐에 쌓여져 있는 시체들. 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이제는 늘고는 있으나 컨트롤러블하다. 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이 자산 시장의 가격에는 굉장한 하방의 경직성을 부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지금은 뭐 뺄 때냐 늘 때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누가 승자가 될 거냐 누가 패자가 될 그렇죠. 거냐를 예. 그걸 판단하고 있다. 예. 캐피탈그룹은 비상장 회사군요. 그럼요. 대공황 때 상장 회사들 많이 없습니다. 블랙록 정도죠. 예. 거의 뭐 회사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그런 위기들을 여러 번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그런 좋은 시나리오들을 자기가 예, 잘 갖고 굉장히 있대요. 자신 있게 바닥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걱정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상황도 시나리오 계획이 있었다. 네. 예, 회사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좀 하고 있겠네요. 예, 굉장히 액티브하고 퍼포먼스 좋다는 얘기를 하죠. 이분은 지금 한국 고객들을 좀 모시고 싶은.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블랙록이라든지 그 어디죠? 아까 블랙스톤. 네. 블랙스톤에 비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도 뭐 훌륭하고 광고를 전혀 안 하는 회사로도 유명하죠. 예. 지금 이 회사가요? 예, 캐피탈그룹은.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는 잘 모르세요. 네네네. 이 금융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고 정평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미래를 낙관하고 있고 심지어 확진자들이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충분히 그것은 컨트롤 가능하고 네. 그리고 전 세계 경제는 이미
바닥을 일부 지역에선 먼저 쳤고 그렇죠. U자형 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예. 있다. 하긴 전 세계 각국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네. 뭐 이런 예측이나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제 경제를 보는 네.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글로벌 팬데믹 초기 국면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세계 끝났다 이제 다 죽었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대규모 전쟁이나 대규모 질병 기에는 네. 항상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인류가 음. 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전 인류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왔죠. 네. 그 성장은 사실은 블랙스루입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네. 뜻을 미래는 분명히 우상향한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을 마지막 인사로 하고 계시네요. 끝으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로. 예, 지금 중요한 얘기죠.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은 부가가치가 없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세 분, 레리 핑크 블랙록 CEO 그리고 스티븐 슈워츠 블랙스톤의 CEO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버트 러블레이스 캐피털그룹의 공동 회장까지 세 분의 박천웅 대표가 업계 네. 출신이라서 인터뷰어로서 순발력을 발휘하고 있군요.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답을 할까요? 저분이 뭐라고 할지? 예, 한번 가볼까요? 자, 아직 대답 전입니다. Very attractive 할 거다. Very attractive다. 자, 과연 어떤 답이 나올지. 네. 캐피털그룹은 바텀업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기업과 종목별로 분석을 해서 attractive 나오죠. 나왔어요. 예. 조금 있으면 벨이 나옵니다. 벨이 나옵니까? 네. 예. 아직 벨은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어디에 동대문 같은데 동대문을 자료화면에 쓰셨는데. 문제의 굿모닝 시티 나오군요. 5G 기술 그리고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다. 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우리 한국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군요. 네. 그러나 또 한 가지 요청을 하네요.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네, 이 세 분의 빅샷들과의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고 있군요. 언제 한번 저희 삼프로 TV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네요, 이분. 한번 의뢰가 왔었어요. 누가요? 블랙록의 이름이 뭐죠? 의뢰가 왔었는데 책을 쓰셔가지고 책 홍보한다고 한번 오셨는데 홍보성은 안 된다. 레리 핑크? 레리 핑크, 그 블랙스톤. 블랙스톤에? 실제로 다른 회사 쪽을 통해서 의뢰가 왔었는데 홍보성은 우리는 거부한다. 아쉽네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성사가 안 됐는데. 그렇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세 분, 블랙스톤 또 블랙록, 그리고 캐피털그룹의 이 지도자들 세 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같이 좀 중계를 해드렸고요. 저희의 해설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아마 이 방송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는 됩니다. 글쎄요, 굉장히 좋은 시도였던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내년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서 또 이 뭔가 디베이트를 하는 그런 세션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때 기프로님께서 직접 그죠? 그냥 이렇게 뭐 있는 원고 읽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프리토킹으로 가는 겁니다. 기회가 안 와요. 매일 미디어 그룹이 뭔가 큰 결정을 내년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저희는 다시
매경 미디어 그룹과 내년 콜라보를 새집포는 매경 미디어 그룹 3프로 TV 공동 주최.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다시 뵐 걸 기약하면서요. 계속해서 저희는 3프로 TV에서 또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라간 영상은요. 계속해서 유튜브 통해서 아마 그렇죠. 보실 수가 있을 예. 테니까 보시고 나서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면 아마 좋은 양질의 콘텐츠들 많이 또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1회 세계 지식 포럼